제 무릎이 으스러져도 등 뒤에 6개월 손녀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이마에 피멍이 든 손녀를 보고 저에게 이게 뭐야? 엄마는 손녀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새벽 2시 딸을 오열하게 만든 그날의 CCTV. 과연 그 속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63세 할머니입니다. 이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하면서 여생을 즐기고 싶었으나 주택 대출금과 생활비 때문에 쉴 수 없는 딸 부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 키울 땐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예쁜 줄도 모르고 키웠습니다. 이제야 허리 좀 펴고 쉬나 싶었는데 쭈글쭈글한 제 손엔 다시 젖병이 들려 있네요. 손주는 봐주면 골병 들고 안 봐주면 왜 상한다고 하더군요. 여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지만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딸의 간절한 부탁에 덜컥 맞게 된 육아, 과연 사랑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공감하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손녀 지온이는 이제 간 6개월입니다. 뒤집기를 막 시작했고 눈만 마주치면 옹알 엄마. 하고 옹알이를 합니다. 아기가 웃을 때마다 이 늙은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 아이가 웃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겠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온이는 벌써 8kg가 훌쩍 넘습니다. 하루 종일 안고 업고 재우다 보면 제 허리는 끊어질 듯하고 무릎은 계단 하나에도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도 말은 못합니다. 딸아이는 맞벌이로 매일 전쟁이고 사위도 밤늦게 들어옵니다. 애들이 걱정할까봐 저는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바로 그저께였습니다. 딸아이가 출근하면서 엄마, 지온이 분유 다 떨어졌어. 오늘 꼭 사와야 해. 유기농 코너에 있는 그 브랜드 알지? 하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오후 2시 아이를 포대기로 등에 업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6개월 된 아이 무게에 분유 2통, 기저귀 팩까지 장을 보니 양손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딸네 빌라 3층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문제는 현관 앞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짐무게를 못 이겨 발이 꼬였습니다. 아이고, 그 찰나 본능적으로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등 뒤에 지온이. 저는 몸을 뒤로 틀어 무릎과 팔꿈치를 먼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등에 엎인 지온이 이마가 현관문 모서리에 콩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를 내려놓고 안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온아, 지온아. 할미 여기 있어. 이마를 살폈습니다. 조금 부어오른 것 같았지만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울음을 뚝 그치고 다시 방긋방긋 웃더군요. 분유도 잘 먹고요. 아유, 다행이다. 크게 다친 건 아니네. 괜히 딸한테 말해서 걱정시키지 말자. 놀래서 일도 못할라. 저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은 금방 가라앉겠지 싶어 냉찜질만 해주고 하루를 보냈죠.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온이 엄마 왔어. 딸은 씻지도 않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둥가둥가 하던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온이 이마가 왜 이래? 여기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 아, 그게 아까 낮에 장 보고 들어오다가 내가 살짝 미끄러졌는데
그때 문에 살짝 콩했어. 근데 애가 안 울고 잘 놀길래 뭐, 넘어졌다고? 세상에, 여기가 이렇게 부어올랐는데. 살짝이라니,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6개월짜리야. 뼈도 안 굳은 애라고. 아니 애가 토도 안 하고 잘 놀아서 괜찮은 줄 알고 아, 몰라. 빨리 옷 입어. 응급실 가야 해. 오빠한테 연락해. 차 대기시켜.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그리고 병원 대기실에서 딸은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었죠. CT 촬영을 기다리는 그 한 시간이 제게는 10년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애가 넘어졌는데 나에게 바로 전화를 안 해? 애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혹시 뇌출혈이라도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미안하다.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놈의 경황. 엄마는 그게 문제야. 무식하게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병을 키우잖아. 6개월 애를 업고 기어이 그 무거운 분유를 사러 나가야 했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해서 애를 참냐고. 시키지도 않은 짓이라니요. 아침에 분명히 분유 없다고 사오라고 한 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내 늙은 다리가 원망스럽고 넘어진 내가 죽고 싶을 뿐이었죠. 보호자분 다행히 뇌출혈 소견은 없고 단순 타박상입니다. 며칠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제야 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위가 거봐, 장모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하고 딸을 다독였지만 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잘 거야. 엄마는 건넌방 가서 자. 아니, 그냥 오늘은 엄마 집에 가. 그래. 알았다. 내가 죄인이지. 간다. 그리고 다시는 니네 집에 안 온다. 이젠 내 자식은 네가 키워라. 저는 그 길로 쫓겨나듯 밤기차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든 몸으로 기껏 딸 자식 돌봐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죄인 취급하는 딸, 서운한 마음에 다시는 애 안 봐준다는 다짐을 하며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 지민이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지훈이 또 어디 아프나? 아니요. 어제 장모님이 넘어지신 현관문 쪽 TV를 확인했거든요. 그거 보고 오열을 하고 있어요. 사위가 보내준 영상 속에는 제가 넘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제가 발을 헛디디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제 무릎과 팔꿈치로 바닥을 먼저 찍더군요. 등에 업힌 아이에게 충격이 안 가게 하려고 제 몸을 쿠션처럼 바닥에 내던진 거였습니다. 그러고도 아픈 줄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 아이 머리부터 감싸쥐는 제 모습, 제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년이야. 엄마 무릎 다 까진 것도 모르고 엄마가 온몸으로 지훈이 막아준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지민아, 됐어. 애미는 다 그런 거야. 내 새끼 다친 게 더 아프지. 4살 까진 게 뭐가 대수냐. 지훈이 괜찮으면 됐다. 엄마 미안해. 당장 내일 연차 쓰고 엄마한테 갈게. 엄마 좋아하는 갈비 사들고 갈게.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딸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분유 같은 무거운 건 절대 저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인터넷 배송 놔두고 왜 미련하게 사러 갔냐며 이제는 제 무릎 보호대부터 챙겨줍니다. 여러분, 6개월 아기 키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키워주는 60대 엄마의 몸은 더 부서지기 쉽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다치더라도 그 누구보다 가슴 찢어지는 건 바로 할머니라는 걸 우리 딸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뭔지
오늘도 저는 딸 집을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혼유가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전국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우리 자식들에겐 희망의 비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